저는 여러분과 함께 6.25 그 참담했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은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로맨틱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전쟁이란 너무나 비참하고 몸서리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벌어졌던 동족 상잔의 전쟁도 이제 40개 성상의 세월이 흘러가서 오늘날 대다수의 국민들은 6.25 사변이 무엇인지 실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요, 오직 역사책에서 이러한 민족적인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 전쟁은 지금도 가슴 속에 현실적으로 살아있고 지울 수가 없는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40km의 동서로 갈라놓은 38선 일대에서 순식간에 무서운 포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전쟁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북한 김일성은 적과 통일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병력 242대의 T-34 탱크와 198대의 비행기와 226문의 122mm 곡사포와 36문의 고사포와 각종 박격포와 무기를 가지고 일제히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탱크 한 개도 가지고 있죠. 전투기 한 대도 없고 곡사포 한 대, 고사포 한 대도 없이 경무장한 수적으로 월등히 열세한 우리 국군은 순식간에 이 전쟁을 맞이해서 별 수 없이 괴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마치 창으로 솜을 뚫듯이 파죽지세로 인민군의 일방적 승리로서 줄다름치게 되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전쟁은 3년을 계속했고 그 결과로 남한은 초토화되고 국군, 유엔군, 경찰 및 민간인 56만 1,500여 명이나 죽고 부상자는 106만 9천여 명이며 실종자는 35만 500명, 전쟁민은 362만 명, 전쟁 미망인은 29만 명, 전쟁과 5만 9천 명이 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우리 민족사에 영구히 잊지 못할 전쟁인 것입니다. 왜 이런 전쟁을 우리 민족은 겪어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이러한 전쟁을 막을 수가 없었던가? 6.25 사변은 제2차 대전 후 세계 정복의 혈안이 되었던 소련의 스탈린의 한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동굴압파를 하나하나 다 공산혁명을 통해서 속국으로 만든 스탈린은 아시아에 와서 중국에 공산화에 성공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해서 아시아 일대의 약소국가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전후의 세계의 풍조를 뜸따서 야욕에 꽉들어 찬 소련의 허수아비 김일성은 스탈린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로 소련군이 진출하자마자 그들은 군대를 양성하고 군비를 확충하고 일시에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준비를 착실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오늘날 역사가 기록한 그와 같은 비극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가 예방하고 대처할 수가 있는 전쟁입니다. 소련과 김일성이 적화 통일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스탈린과 김일성이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는 틈을 우리가 보여줬을까요? 해방 이후에 우리 남한 사회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엉망이었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세력의 충돌은 하루도 밤낮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다가 남노당은 어찌한지 남한 전체를 적화하기 위해서 온갖 테러 행위를 다 자행했습니다. 저희 기억에도 뚜렷한 것은 남노당이 사주한 영남 일대의 폭동, 대구를 중심으로 한 폭동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군경을 죽인 민족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격렬한 노동자들의 정치성 파업, 공산 게릴라의 준동 등으로 극히 혼란했고, 경제는 해방 이후 경제라고도 할 수 없는 그것인데 사회 혼란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생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밀수가 성황해서 한국의 기존 사업이란 것은 모두 다 피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 나라를 때려도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라는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유엔의 지지하에서 1948년에 세워진 한국 정부는 유약하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에 남한 국민만의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탄생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제1공화국이 탄생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1공화국 탄생 후 1년 8개월 10일 만에 6.25 사변이라는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신없이 사회 혼란 가운데 있고 겨우 정부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북은 벌써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소련군이 진행해서 김일성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군비 확충을 하고 남한 침략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했으니 도저히 남한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의 정치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로 다 꿈이 없이 정쟁에만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무엇입니까? 지도자란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1년 앞서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취해서 현실적인 정권욕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날 것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국내에서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것은 민족적인 비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좋은 지도자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전 민족과 집단에 있어서의 크나큰 비극인 것입니다. 적어도 1년 후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소련을 없고 끊임없이 적과 야욕을 키워오던 김일성의 침략 준비를 왜 간파하지 못했단 말인 것입니까? 적어도 일제히 대남 침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책략을 조금 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싸움에 국방력 배약은 등하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에 하나 더 보태어서 무사안이란 군 지휘부를 생각할 때 누가 봐도 6.25 사변은 일어날 전쟁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 소장은 6월 24일 전쟁이 내일 일어날 때도 불구하고 오늘 밤새도록 춤을 추고 술에 골아 떨어져서 25일 아침 전쟁이 발발했다는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얼마나 술이 취했던지 전화 한 통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곤두레 만두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전쟁이 났다고 불같이 전화통이 울려대도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새벽같이 곤두레 만두레가 취해서 녹아떨어졌으니 그런 나라가 전쟁에 짓밟히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국방장관 신승모는 아예 일요일에는 방해받지 않는다고 전화를 내려놓는 영국 신사인 채 했었습니다. 일요일은 노는 날이다. 일요일날 내게 전화로 괴롭히지 마라. 이래서 전화통을 내려놓으셨으니 전쟁이 났다고 주일날 아침에 국방부 장관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내려놓은 전화통에 전화가 통할 수 있습니까? 전군 작전 실무 책임자 장창국 대령은 며칠 사이 이사를 가서 주소도 전화도 불통이었습니다. 이러므로 국군 전쟁을 책임진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집 전화번호가 어디인지도 몰랐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전쟁이 되는데 6월 25일 아침 10시까지 되어도 국방부에 지휘부가 설립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6월 25일에는 농촌 일손덕기 명목으로 국군 3분의 1 정도가 휴가를 떠나고 말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국군 안에 이북의 슈파이가 철저히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주일날 전쟁이 그 아침에 일어날 때인데 그 일요일을 기해서 국군의 장교들과 사병 3분의 1을 휴가로 전부 다 고향으로 보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정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벌써 한국 정치와 군군의 철저히 공산주의자들로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소련과 이북이 한국을 먹을 만한 세계적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을 저버렸었습니다. 소련은 완전히 이북을 붙잡고 대남 적화를 할 계획을 착착 세우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을 버렸습니다. 1949년 6월 말까지 한국에는 미 고문단 500명만 남겨놓고 미국은 다 철수해버려서 이 혼란한 나라의 빈집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아시아의 위기라는 연설을 내는데 그 연설에서 미국의 방위권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으로 연결하는 선까지이며 이 선 밖에서 일어난 군사적 도발에는 미국은 책임이 없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들은 스탈린과 김일성은 남한 적화 통일의 천우신조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연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으로 필리핀 오키나와까지만 미국이 지키지 그 밖에 있는 대한민국은 안 지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모른 체하고 있겠다 그렇게 공개로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련과 북한이야 뛰고 꿀리고 춤을 추며 이제 우리의 때가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비극적인 6.25 사변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둘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방적인 전쟁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아 4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북보다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지고서 세계적인 한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지도자를 가지고 이런 군대 지휘부를 가지고서 한국은 물거품같이 사라져야만 될 것인데 6.25를 거쳐서 이와 같이 강성한 나라로 발전해 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과 스탈린이 한국을 일거에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실패를 늘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인구나 경제력이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만세 만대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등불로서 한국을 세워서 아시아와 세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이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 이 민족이 멸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을 우리 가만히 전사를 통해서 보면 밝게 할 수 있어요. 인민군 공격부대의 임무의 지체를 우리는 지금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6월 25일 날 일제히 38선을 넘어온 인민군들은 막강한 탱크와 화력을 동원해서 파죽지수로 밀고 나오는데 국군은 그 앞에서 괴멸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에는 이미 이정구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정구에 들어와서 서울로 그 길로 막 밀어버리면 6월 26일 날 서울까지 들어온 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이문의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왜 이정부에 와서 이틀 동안 머물거려서 서울을 입성을 이틀이나 연기했는지 이것은 전사의 이문점으로 남아있고 이북 군부에서 저지른 실책 중에 하나의 가장 중대한 실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입성에 2일 동안 머물거리다가 6월 28일에 서울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서울에서 또다시 그들은 진격을 중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만 들어오면 온 남한 전체에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무너질 줄 알고 서울에 와서 그들은 머뭇머뭇하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폐잔병인 국군이 한강 이남에서 다시 재집결해가지고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6일간 국군이 한강 방어선에 피와 살을 찢고 흘리면서 지켰습니다. 이 6일 동안을 벌지 않았었으면 우리 한국은 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상륙할 때까지 이 엿새 동안 다시 재편성한 한국군이 영등포 일대, 노량진 일대 저 한강변에서 한강을 넘어오지 못하게 인민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3주 이내에 한국을 석권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이 정부에서 이틀을 머뭇거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엿새 동안을 진격을 중지하고 한강 방위신에서 포착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롬멜이나 미국의 패턴 장군처럼 정강석화와 같이 탱크 부대를 가지고 밀어 제꼈으면 서울로부터 해서 부산까지 일주일 이내에 한국은 함락될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한국군은 괴멸되었고 미국은 아직까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아니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을 일주일 이내에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머뭇거리고 서울에 와서 엿새 동안 머물거리고 그런 동안에 국군은 다시 재편성되고 미군이 동경에서 한국에 7월 5일 날 처음 참전을 하게 되어서 일시에 한국을 점령하겠다는 공산주의의 꿈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도저히 전쟁 역사를 편찬한 사람들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진격을 막았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놀라운 것은 1950년 6월 25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곧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날 오후 2시에 유엔군 파견을 찬성구 기권 하나 결석 하나로 채택되었는데 그 결석이 누구냐면 소련의 유엔 대사 마리크였습니다. 여러분,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것은 100%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온 유엔은 일어나서 북한을 규탄하고 그리고 한국을 돕자는 결의를 하는데 소련의 대표 마리크가 참석해서 거부표 한 배 던져버렸었으면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서 소련 마리크가 참석을 안 했습니까? 세계 공산당을 총동원해서 적화야역에 불 끓는 그러한 소련이 어떻게 유엔 대사가 참석을 못했을까요? 그 배후에 있는 일화를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유엔 빌딩에서 별로 멀지 않은 아파트에 있던 이 마리크는 곧장 유엔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좌관들이 하는 말이 엎드리면 코 닿는 것이 뭘 그렇게 일찍 갈 때느냐. 오후 2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되는 것이니까 천천히 출발해야 된다. 1시간이면 큰 가구도 남으니까 천천히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점심 잘 먹고 천천히 기다려서 출발을 했는데 글쎄 이 차가 오다가 중간에 들어붙었네요. 여러분, 유엔 대사가 탄 차가 고장이 날 턱이 있습니까? 평생 고장이 안 나던 차가 그만 뉴욕 길바닥에 덜컥 붙어 고장이 났습니다. 운전기사가 뚜껑을 열고 아무리 고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 되어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택시로 타고 가니까 지금 고쳐집니다. 당장 고칩니다 하는 것이 유엔 총회가 끝날 때까지 차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차가 고장이 안 나고 유엔 총회에 참석했으면 한국의 16개국 참전은 저지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그 차의 엔진의 고장을 안 일으켜 주었었으면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이 지상에 남아 있을는지 없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엔진을 거니까 엔진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50년 7월 7일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가 설치되고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남아프리카, 터키, 태국, 그리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이티오피아, 필리핀, 벨기, 룩셈버그 등이 군대를 보내고 우리 유엔 16개국이 참전해서 대한민국에 세계 역사상 처음 있고 마지막에 있었던 유엔이 동원해서 침략군을 맞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련과 김일성이는 이것을 계산해 넣지 않았었습니다. 감히 유엔이 일어나서 한국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이 땅에서 피를 흘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이 설립되고 유엔이 군대를 파견한 것은 한국이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서 침략군에게 대해서 유엔이 힘을 합쳐 싸운 이후로 그 다음에는 지상 어느 곳에 전쟁이 나도 유엔군이 참식해서 싸운 적은 없고 다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엔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구여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미국과 유엔군이 참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수적으로 압도적이고 전쟁의 기선을 잡은 북한 괴뢰군에게 밀려서 결국에는 낙동강 정선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낙동강 방어 정선입니다. 이곳에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북한은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만 함락시키면 한국은 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유엔군은 부산에서 물러나가면 다시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런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도지사 관사에 목사들을 다 불러놓고 난 다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영 메가더 사령부에 간절히 부탁을 해서 쉬지 않고 B-29를 띄워서 융당 폭격을 해달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비행기가 와서 낙동강 전선을 두들겨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7, 8월은 우리 한국의 우기입니다. 하루만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서 비행기가 못 떠도 그만 우리나라는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7, 8월에 장마가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해 주십시오. 만일 한국에 장마가 들면 우리는 이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나는 목사님들과 부산에 있던 목사님들이 대신동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밤낮을 통해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주님께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 당시 7월 8월에 장마가 들지 않았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은 푸르고 계속해서 B-29가 날라와서 압록강 일대에 융단을 깔듯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괴뢰 집단이 부산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하고 말았고 그 후에 곧장 9월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해서 허리를 잘라 포위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북한 침략군은 괴멸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한 기도가 결국 비 오지 않는 8월과 9월 초를 만들었고 B-29가 융단 폭격을 하므로 9월 16일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서울은 수복되고 10월 평양 수복하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격할 수 있었으나 그 후 중공군 개입으로 또다시 후퇴했다가 현 휴전선에서 1953년 7월 29일 전쟁이 중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실로 위기에서 싸워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나라와 민족은 오늘날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날 조국과 민족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리와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우리에게 왔지 크나큰 축복을 주어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은즉 우리 민족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이 나라의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이 시점에서도 계속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졌으나 김일성 주체사상의 20세기에 기기한 김일성 황제 독재 정권과 침략 야욕과 군사 도발 위험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회가 안정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노사 분쟁과 무분별한 학원 소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집단 행동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됩니다. 6.25 사변 나기 전에 바로 한국 사회가 그러한 집단 혼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틈타서 저기 감히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6.25를 기억하고 우리의 사회가 안정되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적의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6.25를 상기하고 오늘 이 시간에 방만한 마음의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이 없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선동정치, 국민을 저버린 집권 야욕 안에서의 정치 투쟁을 하고 부정부패,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받지
않는 도덕력을 상실하고 만다면 또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오늘날 정치적인 불안이 없어져야 이 민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력과 국방력은 언제나 갖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현실은 제국주의 시대는 지나갔었습니다. 사상 투쟁의 시대도 이미 지나갔었습니다. 이제는 온 세계가 경제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약하면 그 국가와 민족은 약하고 경제가 강하면 그 국가와 민족은 강합니다. 우리 민족이 여러분 재통일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강력해지면 이 나라는 통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발전하면 소련도 우리 친구가 되고 중공도 우리 친구가 되고 북한도 별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것처럼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6.25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6.25의 비극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정치적 불안을 없애고 한국이 정치적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 경제과 국방력이 언제나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 국민 전체가 합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6.25를 겪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포성이 쟁쟁하게 들리고 포연이 자욱한 우리 한국 반도 372 강산이 눈에 보입니다. 피투성이 된 사람들, 전쟁에 죽은 시체의 더미들, 전쟁 미망인 고아원들이 굶주림으로 꽉들어 차있은 그때가 지금도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은 포성도 잠잠해지고 전쟁의 흔적도 사라지고 번영이 이 땅을 차지하고 모두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된 이 형편에 6.25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사회가 혼란해지고 정치가 불안해지고 경제가 도탄해 이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시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6.25는 진실로 우리로서는 전쟁에는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이 민족이 살아났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은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셔서 이 민족을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목적한 대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민족을 들어서 온 아시아 태평양과 세계 복음을 전가하는 선지의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제사장의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회 상태가 6.25 전야와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경제가 혼란에서 벗어나서 계속 부흥 발전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처참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